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1월 13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혼조세를 마감했는데요. 전일과 같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일도 혼조세였죠. 다우는 상승했었고 나스닥 하락했고요. 오늘도 다우는 상승하고 나스닥은 하락했습니다. 시장의 모습을 보면 셧다운에 대한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다우를 끌어올렸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AI 버블에 대한 우려가 하락시키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셧다운이 상원을 통과했죠. 민주당의 중도성 의원 8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상원을 통과하고 이제 하원에 올라갔습니다. 이 하원은 공화당의 다수당이기 때문에 아마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원 표결은 오늘 밤 7시에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이제 통과가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 이 임시예산안은 올해 내내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내년도 2026년도 본 예산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본 예산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사실 며칠 긴 장기간 임시예산이 셧다운했다 한들 올해 끝나는 그 시점이 얼마 안 남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걸 보면 사실은 본 예산을 앞두고 일단 합의를 본 거죠. 사실 시장에서는요 그런 게 있습니다. 루머에 싸서 뉴스에 팔라라고 그런 루머가 있는데 이번에 이게 적중할지 봐야 되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합의가 돼서 상원을 통과해서 하원으로 갔는데 이건 그냥 루머잖아요. 결정 나고 하원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정이 나서 뉴스가 셧다운 해제 이 뉴스 나왔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증시에는 이 속담이 참 잘 맞을 때가 많았거든요. 이번에도 맞는지는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수는 있고요. 나스닥이 자꾸 밀리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마이클 버리 그렇죠? 하고 빅쇼스로 유명했던 실제 주인공 그가 팔란티어를 약 9억 엔비디아 9억 하고 팔란티어에 대해서 약 9억 불 정도의 공매도 포지션을 취했죠. 그것이 이제 시장에 어떻게 다가올지 봐야 되겠죠. 특히 이 마이클 버리는 어떤 얘기냐면 그 감가상각을 과소 계상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3년 안에 써야 될 제품을 6년 수명주를 6년으로 늘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회계상으로 계상했다. 과거에 닷컴 버블 때도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도 심각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한 뉴스가 상당히 좀 미국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술주가 그나마 오늘 나스닥이 하락폭 0.26점으로 마감한 것은 AMD라는 종목이 오늘 9% 정도 올랐습니다. 이유는 리사수 CEO가 매출 성장에 기대한 기대에 대한 발언이 좀 있었고요. 향후 3년에서 5년 사이에 약 35% 정도가 증가할 거다라는 어떤 낙관적 전망을 제시했고요. 그것이 AMD를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됐죠. 아시겠지만 이제 AMD라든가 브로드컴은 다 엔비디아에 그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반도 칩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엔비디아가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 얘가 오고 있는 거고요. 마이클 버리에 같은 그 AI 버블이라는 부분을 엔비디아가 이제 해소를 할지 안 할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엔비디아가 19일인가요?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때 실적 발표 때 정말 실적이 정말 좋아서 지금 블랙웰하고 블랙웰 울트라인가요? 그쪽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다. 향후 몇 분기 안에 5천억 달러의 매출이 발생할 거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나올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아까 말씀한 것처럼 칩들의 어떤 수명주기를 정확하게 표시를 해줬을 때 그게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파장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과 다우의 차트를 좀 보시면요. 다우는 일단 48,000이 됐어요. 그래서 완전 신고가 48,430일까지 갔었죠. 1.5% 갔다가 0.6% 끝났습니다. 지난번보다 약간 고점을 높이는 그런 양상의 모습이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잡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공간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올랐지만 공간 안에 갇혀 있는 확실하게 뚫고 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 부담스러운 차트다라는 거 확실한 거고요. 나스닥은 5일선 위로 올라오고 오늘도 약간 올랐었죠. 0.8% 정도 마이너스 0.8%까지 갔다가 플러스는 0.4% 정도 됐었습니다. 0.4% 했다가 그걸 다 밀어내고 마이너스 0.8% 갔다가
마이너스 0.26%로 마감. 계속 흔들리는 그런 양상. 60일선까지 갔다 왔던 나스닥의 흐름이었는데요. 일단 60은 지지하고 일단 올라오긴 했습니다.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요즘 시장이 엄청 강하죠. 엄청 강합니다. 엄청 강한데 항상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투자가들이 욕심이 생겨요. 그걸 탐욕이라고 하죠. 이 욕심을 채우거나 아니면 또 하나는 뭐냐면 그동안 손실이 많았었기 때문에 빠르게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서, 특히 요즘 주가가 많이 갔지만 정말 개인들 돈 번 사람 많이 없거든요. 몇 개의 종목이 시장 주도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방은 빼놓고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조바심 난 개미들이 비투를 쓰게 됩니다. 비투가 현재 26조 정도 됩니다. 뭐 시가총액 3천조 이런 거 따지면 26조가 큰 건 아닙니다. 근데 이 3천조라도 사실은 대주주 물량 빼고 뭐 기관 투자 물량 빼고 뭐 개인 투자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니까 그게 또 평균 유통 거래량으로 따진다 그러면 26조는 작은 게 아닙니다. 작은 게 아닌데 이게 이제 2021년도 9월 13일 때 25조 6,500억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때 비해서 지금 1조 이상 오버가 된 거죠. 지수가 상승한 거 대비하면 사실은 그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 주가가 만약에 역포지션이 걸려서 빠져버리게 되면 이 비투는 무조건 다 그냥 자동으로 반대 매매가 터져버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장 하락은 이 반대 매매가 더 많이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다가 반대 매매가 터져버리면 그게 시장을 항상 무너뜨리는 요소였기 때문에 이 신용융자가 많은 것은 결국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항상 시장 상승할 때 최대치의 신용이 들어온 문제가 생기면 그 물량을 일부 털어내고 가고 털어내고 올라가고 털어내고 올라가면서 이 반복적인 흐름이 지금 있었어요. 이번엔 주가가 엄청 많이 오르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죠. 사실 개인들이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3600이 넘어가면서 3600, 3010이 넘어가면서 스마트했던 개미들은 이상해졌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오르면은 팔고 주가가 내리면 받아줬던 개미가 갑자기 사기만 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문제다는데 지금은 또 오르니까 팝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합니다. 개미들이 이렇게 해야지만 이 시장이 붕괴를 안 합니다. 근데 이제 개미들이 앞으로 어떻게 더 계속 될지는 봐야 되겠죠. 또 너무 많이 사놓으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물량을 줄일 수도 있다 해서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B2도 어쩌면 이 물량이 하나일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많이 사서 안 될 것 같아요. 물량을 털어내는 그런 작업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코스피가 요즘 기관화 장세입니다. 제가 수급을 띄워놨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기관이요 약 7거래일 오늘 빼고요 6거래일 안에 3조 5천억 정도 샀습니다. 3조 5천억 맞나요? 이게 1조 6천억 약 3조 정도 샀습니다. 3조 정도 샀습니다. 물론 그 전에 매도한 게 있긴 하지만 그 전 매도는 일단 제외하고 요거 매도한 걸 다시 걷어들였다 생각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3조 정도를 매수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관화 장세가 오나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언제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그 배당에 대한 분리과세에 대한 언급이 정책으로 나오면서부터입니다. 그때부터 기관이 매수를 시작하는데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기관이 있는 것인가? 라는 어떤 의구심이 좀 갖고 있는데요. 사실 배당에 대한 분리과세에 대해서 이제 그 어디까지 적용할 거냐는 거죠. 야당은 뭐 펀드 말고 다 적용하지 않았는데 기관은 여당은 또 조금 다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일단 25% 내려가는 규정 사실로 지금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뭐 이런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수급적으로 기관이 여기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오늘도 기관이 매수를 하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간에서 해외 선물은 약간 좀 늘리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여기 지난번 고점 4226이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지금 현재 지수는 4150포인트.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약 76포인트 정도 하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시장의 흐름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말씀 해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시장이 오늘 옵션 만기입니다. 옵션 만기는 변동성의 장이잖아요. 이 변동성 장에서 사실은 이제 기관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기관은 위클리와하고 옵션 만기, 쿼드러블 그날 아주 상당히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월요일 날도 그랬었는데 지금도 또 기관이 매수를 어제 했어요. 그래서 기관이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뭐 가끔은
전날 상승폭을 되돌리는 왕복 달리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